수치가 0.19, 0.2에 가까워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고 법정 구속은 안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충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입건,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이고 어떤 전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별로 높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변호사가 하면은, 물론 사건 진행 자체는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비용과 효용 등을 대비해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이고 첫 번째고 수치가 매우 낮다고 하면은 그 수치는 저는 0.1 이하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윤창호법이 개정이 됐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법이 다시 개정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법이 위헌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의 형량 자체가 매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구속이 안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거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다든지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음주를 측정하는 경찰 공무원을 때리거나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이시고 전과가 요번이 총 세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단순 음주운전이었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까지 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오셨는데 수치가 0.19, 0.2에 가까워요. 그 수치가 0.2에 가까운 거는 아예 의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느 골목길에 정차하셔가지고 잠이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30분 정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경찰은 이걸 가지고 일반 교통방해죄, 그러니까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까지 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명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도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소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다행히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다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됐고 재판까지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고 법정 구속은 안 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첫 번째, 반성문. 기본적으로 반성문을 갖다 다 쓰죠. 근데 저희는 반성문을 의뢰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진정성을 내포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을 갖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이 봉사활동도 단순 봉사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같은 이 음주와 관련된 봉사활동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타 양형 요소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사건인데 저희가 법원에 내는 서류가 한 200페이지 정도가 됐었고 제가 봐도 이 정도면은 너무 잘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근데 정말 아찔했던 점은 판사님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거는 마땅히 그냥 법정 구속을 해야 함이 당연한데 반성하는 노력이 보여가지고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